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엊그제가 설이었는데 이 설 연휴 전에 박 전 대통령 만나고 오셨다고요? 예, 지난 금요일 날, 2월 1일 날 뵙고 왔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네. 일부 뭐 유튜브에서는 위독한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건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유튜브에 저도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문자로 받았는데 뭐 대통령께서 위독하시다, 뭐 몸무게가 39kg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좀 사실과 다르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십니다. 예. 근데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이 그 허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그러면서 이게 그 구치소 쪽에서 좀 배려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좀 지병으로 허리가 좀 아프십니다. 그리고 목도 디스크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수감 초기 때부터 이제 교도소 측에 대통령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뭐 책상하고 의자를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게 아마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입니다. 2017년 7월 21일 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1일 날 책상과 의자가 이제 반입이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교안 전 총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황 전 총리 당시에 뭐 의자나 책상을 좀 넣어달라 그랬는데 이걸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습니다. 그때가 맞습니까? 그 당시가? 그런 이야기가? 대통령께서 영장이 발부되고 수감되신 게 2017년 3월 31일 날 새벽 4시 한 좀 넘은 시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오후 2시에 접견을 들어갔고 그때 교도소 측 관계자에게 그때부터 대통령께서 허리가 안 좋으시다. 그러니까 책상과 의자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전에 전례가 있다.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께서 수감되고 계실 때도 책상과 의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똑같은 예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뭐 하여튼 인도적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렸고 교도소 관계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게 반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본 경우는 2017년 7월 21일 날 의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교도 측에서 당시 황교안 뭐 권한 대행에 보고를 했는지 또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황 전 총리는 뭐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고. 그건 제가 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교도소 쪽에서 뭐 보고 온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확인 안 되시는 그건 거죠?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유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러셨죠. 침대를 좀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갔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침대가 지금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그건 뭐 제가 지난 아마 중앙일보 인터뷰 때 대통령께서 계속 허리가 아프시고 이러셔서 그럼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병사로 갈 수 있는데 병사로 가기가 이제 교도소 측에서도 개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그 병사용 침대라도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마 그건 교도소 쪽에 적절하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 인터뷰 이후에 그럼 조치가 좀 됐던 걸로 그렇게 뭐 보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2월 2일이 또 생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생신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면회가 안 되는 날이긴 했습니다만 가족들도 아무도 안 만나고 유 변호사님 말고는 외부인을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좀 어떨까요? 본인의 생각이 너무 갇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도 왜 가족들을 안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처하신 상황이 예의치 않으시니까 대통령께서 가족들을 보고 싶다는 그 생각을 아마 참고 견디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가족들 조카 또 특히 많이 아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혀 면회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아직 안 하신 거죠?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양희 변호사가 수감 초기에 대통령을 뵙겠다고 접견 신청을 했다가 아마 대통령께서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마 접견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은 뭐 외부인을 만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편지는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네네. 편지는 읽어보십니까? 편지는 다 읽어보십니다. 아, 답장을 혹시 하시는 적도 있나요? 대통령께서 이제 편지를 읽어보시고 보통 한 일주일에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몇백 통에서 많게는 1000통이 넘어가는 걸 알고 예, 있고 예. 제가 이제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편지를 이제 다 보신 거 내주십니다.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직접 답변하시기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못 하시고 한 두 분 정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래서 네. 제가 전화로 어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뉴스 같은 것도 보시긴 할 거 아닙니까? 그 옥사에 계십니다만 뭐 뉴스도 들어가고 저는 뭐 TV 시청은 안 하시는 안 걸로 하시는 알고 걸로요? 있습니다. 또 신문 같은 건 보십니까? 신문도 안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지지자분들이 그 뭐 신문이나 네. 방송에 나오는 보도 예. 이런 걸 다 정리해서 편지로 보내주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지지자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을 네. 너무 지금 바깥 여론 같은 걸 너무 한쪽에서만 듣는 건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편지 하는 사람도 있을 중에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도 계시지만 예, 예. 또 반대쪽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런 의견을 다 보시기 때문에 뭐 한쪽으로 편향돼서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보고 있고 네네. 또 저도 접견 들어갔을 때 여러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양쪽 이야기를 다 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뭐 대통령께서 물으시면 물으시는 것도 답변도 드리지만은 또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네. 뭐 꼭 법적인 거 아니더라도 네.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지 읽고 그런 거 외에 네. 그럼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로 책을 아, 또 책을요? 독서하시고 그다음에 주어진 운동 시간 때 이제 운동하시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통 유 변호사님이 그 건네드리죠 그 책들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바람의 파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그 이제 예. 그 바람의 파이트가 이제 만화책 맞습니다. 그 네네. 방학기 그건 제가 이제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예, 봤던 예. 책이라서 한번 넣어드렸던 적이 있고 뭐 대통령께서 만화를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반출을 하셨고 예. 그다음 제가 넣어드린 책은 이제 뭐 철학, 음, 그다음 심리학, 네. 인문학, 미학 뭐 다방면에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0건 이상 들어갔고요. 500건 이상이요? 최근에 이제 넣어드렸던 책이 제국의 품격이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예. 뭐 그다음에 아트 인문학 이런 거 넣어드렸고 지금 넣어드리면은 다 읽으시는가요? 읽으시고 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아,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또 저도 이제 읽은 책 중에서 많이 권해드리는데 네네. 서로 그 책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제 의견 또 드릴 때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이런 책 내용은 이런 게 굉장히 좋았다 뭐 다른 이런 부분에 책이 있냐 그러면 또 구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 지금 들어가신 지 한 2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시국이랄까요?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뭐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이제 편지를 통해서 들으시고 네. 뭐 저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예. 뭐 북한 핵이나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뭐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걸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조금 뭐 말씀해 주실 아니 만한 그냥 뭐 대통령께서 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걱정을 그리고 하고 뭐 여러 말씀도 주셨지만은 제가 그대로 대통령 워딩을 옮겨 드리는 게 네,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렇습니다. 출연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뭐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나와서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방송을 안 하고 언론에 그러니까 신문하고는 하셨는데 네. 방송에 그동안 안 하시다가 오늘 결심하시게 된 뭐 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언론을 제가 피했던 이유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제 탄핵 당시에 예, 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과정에 보여줬던 언론의 태도가 아하.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언론이나 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언론에게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 네. 왜 법정에서 변호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네. 저희가 탄핵했던 거는 전혀 한 줄도 기사 보도가 안 되는데 그런 보도도 하지 않으면서 따로 변호사한테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는 건 좀 네.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피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를 거쳐서 두 번에 걸쳐서 예. 제가 인터뷰를 했고 오늘 TV조선은 이제 섭외 요청은 사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민도 했었고요. 또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자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예, 유튜브나 다른 분들이 자꾸 사실과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들께서도 걱정을 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구치소 바깥에서는 거의 매일 태극기 집회가 있고 그분들이 또 큰 소리로 인사도 하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나요? 대통령께서 뭐 직접적으로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이 행간을 짚어보면은 예. 그분들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제가 짚어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예. 대통령께서 한편은 감사하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고생하신 데 대해서 안쓰러움도 갖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극기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뭐 주장하는 분들부터 해서 뭐 탄핵은 어쩔 수 없었지만 또 다른 또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보수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 다양한 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에는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소도 안 하신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출석할 예정은 없으시다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7년 10월 13일입니다. 네. 재판을 거부했던 게 그때 지금 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의 변호인들도 예. 주사위 재판을 거부해서 저는 사임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당시 주사위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재판부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고 예. 저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인데 그래서 6개월에 맞춰서 재판하는 게 아니다. 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졸속으로 재판하냐. 그렇지만 저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절차에 따르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정말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주 4회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는 게 하루 있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재판부에서 토요일을 이제 줬지만 토요일 접견하고는 저희가 신문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재판이 사실상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행. 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된지도 정말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그렇게 저희가 재판을 진행했는데 13일 구속영장이 재발부됐습니다. 그때 앵커께서 아시겠지만 재발부한 이유가 SK의 뇌물을 받았다, 뇌물 요구했던 데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 SK에 대한 모든 정의신문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멸할 증거가 어떤 게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인멸할 수 있는데 설명을 해달라. 아니면 불구속 상태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결심해서 그때 유죄 판결을 했어요. 그때 다시 법정 구속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거 무리하게 영장을 재발부하냐. 그래서 이러면 벌써 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재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 말씀에 뭐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저는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2개월 그 영장이 또 연장이 됐더라고요. 네, 알고 조금 전에 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더 이상 어차피 하실 뭐 품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마지막이라고 있으니까 하던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대통령께서 뭐 형사적으로 유죄다 무죄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께서 받고 있는 혐의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적인 재판, 변호인이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을 기록 검토를 할 수 있고 재판을 했으면은 지금과는 결론이 달라졌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인 기록이 한 20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 기록을 유일하게 본 사람으로서 저는 대통령께서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한 번도 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술이 다를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진술은 믿지 않고 그 밑에서 비서관을 했던 참모를 했던 사람들만 진실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 처하신 데 대해서 뭐 신경을 내신 분은 없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도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가까운 사람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왔던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소회를 밝히시고 이러신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변호사를 맡으셨던 한 분이 책을 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흐느꼈다.
이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썼는데 그러면 그게 아닌 전혀 거 사실가 아닙니다. 아,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7년 3월 21일 날 저희가 조사를 예. 받았고요. 그 상황이 일어났던 게 제가 오기 전에 당시에 입회를 하면서 기록했던 기록지를 보고 왔습니다. 예. 오후 저녁 8시 25분경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때 부장님 두 분이서 번갈아 신문을 하셨고 네. 오전 조사가 끝나고 보충 조사 도중에 삼성과 관련돼서 이제 뇌물성의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네. 하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 현안이 없는 기업이 없지 않냐. 네. 그럼 현안이 있다 그래서 뇌물이라 그러면은 모든 기업이 다 재단에 기부한 게 뇌물이 되지 않냐. 예. 이건 너무 답답하지 않냐. 음.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하신 정확한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하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예. 그렇게 격분을 하신 적은 있었지만 네. 대통령께서 뭐 흐느끼시거나 울음을 보이시거나 눈물을 보이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최 변호사는 당시 입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네. 아마 전문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가 책을 보내드렸다는데 책을 받아보셨나요? 그대로 뭐 돌려보낸 걸로 그대로 말씀을 돌려보냈다고요? 하셨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없으시고 뭐 예.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있고 네. 대통령이 쭉 말씀을 하시면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신경이 안 계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나타내긴 그렇고 아마 그때 제가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 인터뷰할 예. 때 속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함축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를 그냥 그대로 전하시는 거죠. 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별로 없는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도 있고 예. 대통령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이해해서 하는 아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예.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거는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속았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말씀이 계셨지만 그걸 쭉 예. 봤을 때 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구나 제가 짐작을 하는 거지 아, 네. 대통령 워딩이 그러셨다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시려고 지금 오늘 나오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아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네.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네네. 숙박론도 나오고 뭐 네네. 사면론도 나오고 네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혹시 박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좀 있으신가요?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2017년 11월 3일입니다.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예. 대통령을 출당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 대통령께서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아무 관련이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없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특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오면서 이 친박당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긴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출당이 되셔서 당과 아무 인연이 없다고 하지만 네. 여하튼 전당대회에서 이 당원들의 생각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은 그 중심에 서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뭐 언급하신 건 없으셨나요? 친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2010년 20대 총선에도 그 말이 있어서 친박이라는 용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세력이라 그러면 좀 맞습니다. 예. 친박이. 근데 그렇게 용어 정리를 하면은 황교안 총리가 친박이냐 그런 것은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께서 뭐 그 주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는 안 하십니다. 네. 남의 말씀을 안 하신 분이라서 원래. 네. 자, 친박이라는 개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뭐 이 그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국민들이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떨 건지 알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분이 출마 선언도 하셨고 네네. 그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의 행간을 잘 짚어보면은 뭐 그냥 국민들께서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말씀 아마 이거 같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황 전 총리가 이제 선을 그은 게 많습니다. 네. 말하자면 수임 번호도 모른다. 네. 수임 번호까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말씀하셨고 또 뭐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모든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런 식의 말씀하셨던 건데 그런 부분들로 유추하면 되는 건가요?
뭐 수임 번호는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수임 번호가 제가 여기서 번호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미 인터넷에 다 떠돕니다. 근데 자기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국무총리로 발탁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수감 생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수임 번호가 인터넷에 다 뜨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 모른다? 저는 거기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한 3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 전 총리. 근데 박 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데 그건 맞는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 접견 신청을 했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대통령께서 언젠가 제가 접견을 들어갔을 때 황 전 총리가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도소 측으로부터 전해왔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위에도 몇 번 더 있었다. 근데 횟수가 3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거절을 하셨고 당시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석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홍 전 대표가 대표 당시에 이제 출당을 시켰는데 이제 석방 카드라는 걸 꺼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앵커님께 드렸듯이 2017년 11월 3일 날 홍 대표가 대통령을 출당시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말로만 석방을 외치는 친박 세력들보다 법률적 정치적으로 자기는 사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이 그 이후에 법률적 정치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제가 되묻고 싶고요. 그랬던 분이 지금 다시 와서 제가 오늘 보니까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석방을 위해서 국민저항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 친박 의원들이 이제 유 변호사님을 통해서 신당 창당을 좀 하자 이런 의사를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뭐 신당 창당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냥 당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고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는 있어서 제가 대통령께서 여쭤 적은 있고요. 뭐 대통령께서 듣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말씀이 안 계셔서 제가 뭐 그렇게 말씀은 전달해 드렸습니다. 뭐 정치적 그 결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요. 그분들 뭐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 적절치 않지만은 몇 분이 이렇게 이런 의사를 전달해서 제가 그 의사를 그대로 이제 제가 메모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듣고 뭐 들으시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언급이 안 계셔서 제가 그대로 이제 듣고 아직 답을 안 주셨다 뭐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신당에 대해서는 아직 큰 관심은 없으시다. 뭐 이런 뭐 신당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간 무슨 뭐 하여튼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와의 이제 재판 거래를 했다. 사법농단의 그 장본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박 전 대통령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 뭐 양 원장님께서 구속되신 거는 대통령께서 알고 계십니다. 근데 뭐 거기에 별다른 언급이 안 계셨고, 그리고 뭐 저도 따로 뭐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여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 여쭤보지 않고 또 다른 말씀도 안 계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또 처리가 되지 않 조치가 또 되는 건 아닌가요, 박 전 대통령? 저는 아직까지 뭐 검찰로부터 뭐 한번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는 구치소 쪽에 연락이 와서 아마 검사분들이 구치소에 왔다가 뭐 조사가 안 돼서 돌아갔다는 건 언론 보도도 통해서 들었고 대통령께서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말 그대로 참고인 신분이었지 피의자 신분 같은 자기들이 어떤 식이든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영하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